자율주행 택시가 무서우신가요? 점점 현실화되고 있죠. 저는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우리 기사들이 챙길 수 있다.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아직 제 차는 자율주행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 FSD가 가능한 미국산 차량들 중에서 좋은 거 운행하시는 기사님이 몇 분 계셨죠.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 테슬라에서 FSD를 업데이트했는데 FSD 라이트라고 해서 예전에 생산됐던 모델 Y, 모델 3, 그러니까 구형 버전이라서 칩셋이나 전체적으로 성능이 좀 낮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아가도록 좀 가벼운 버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내놓고 국내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꽤나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칩셋이 성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웬만큼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게 한 몇 주가 됐고 최근에 한 2, 3일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구형 미국산 모델 Y, 모델 3를 타시는 택시 기사님들도 꽤 계시니까 지금 한국에서 자율주행 택시가 가능한 기사님이 대략 한 10분 초중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짜 출발지에서 손님 타고 목적지까지 내비를 찍으면 중간에 한 5번? 10번 미만으로 주의를 하다가 개입하는 그 정도를 제외하면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가는 세상이 이미 열렸어요. 제 차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가 좀 무섭죠. 웨이모도 국내 사업자를 설립하고 그다음 바이두도 들어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얘들이 뭔가 실험을 하면서 이제 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정부가 막을 겁니다. 절대 대대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도록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이걸 풀어주는 순간 대한민국의 단순히 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결국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뭐예요? 국산 자동차 판매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꾸준한 고정적인 판매. 전체적으로 본다면 한 10만 대 이상의 택시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8년, 7년 탄다 평균 잡으면 그렇게 하더라도 1년에 최소 몇만 대 이상의 택시가 대표차 수요이고 그 차량 대부분이 국산차인데 이 국내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외국 브랜드에게 줘버리면 물론 그들이 국산차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단 정부는 최대한 마지막까지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뭐 테스트를 하는 것에 있어서 몇십 대, 몇백 대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적어도 그걸로는 막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 연료도 우리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최근에 미국에서 그 웨이모 차량이 증가하면서 어떤 식으로 배차가 되냐면 우리가 배달도 한 명이 배달 기사가 콜을 받고 그 사람이 운행을 하죠. 그 다음 우리 택시도 내가 만약에 콜을 받으면 내가 운행하죠. 근데 그 미국에서 웨이모가 운행되는 방식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어디 가겠다고 콜을 부르면 내 주변에 특정한 자동차 한 대가 배정이 되는 방식이 아니에요.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몇 분 뒤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라고 시간을 안내해줘요. 근데 지정된 차량은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운행되는 차량들의 형태에서 가장 최적의 차량이 계속 바뀌다가 이상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나한테 오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율주행 택시의 형태는 택시 시장에서 도입하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한 대를 배정해주고 그 차가 가는 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콜을 받고 가고 있는데 내가 콜이 갑자기 취소돼 버리고 다른 택시가 좀 더 가까운 택시가 유리하다 싶어서 그 차를 콜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못하죠. 지금 웨이모가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택시에 직접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 택시가 필요하겠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결국 그 택시를 자율주행 시장이 시작되면
매출이 감소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율주행 택시가 증가하면. 근데 반대로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율주행 택시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투자를 해야 되죠. 그 투자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차량을 늘리고 사업을 늘리고 해서 개인 택시, 회사 택시와 경쟁을 하면 회사 택시는 솔직히 못 버틸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 택시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우리 기사님들이 지금 400 버는데 매출이 300만 원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다 던지고 그만두실 겁니까? 아니죠. 어차피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돈을 벌어오는 그 시대가 되면 대부분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사무직 일자리는 거의 종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그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로 인해서 우리가 일을 뺏긴다. 여기에만 딱 꼽혀 있다 보니까 두려움을 느끼지만 자율주행 택시가 돈을 벌어오는 그 시대에 사무직의 일자리의 상당수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미 대졸자가 취업이 힘든 이유가 그거죠. AI로 너무 쉽게 이 AI들은 뭐 24시간 일을 하고 투정도 하지 않고 시키는 일을 너무너무 빠르게 잘 처리해 주니까 사무직에서 일반적인 기업에서 이제 말단 직원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졸자들을 뽑지를 않죠. 뽑지를 않으니까 대졸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일자리가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예요. 계속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쉬운 건 돈 투자하는 프랜차이저 사업이나 일반적인 그쪽에 뛰어들겠죠. 안 그래도 폐업률이 높은 프랜차이저나 자영업 시장이 더 빨리 더 많이 망해버리는 현상들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되는데 반대로 우리 사회도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다. 그래도 거기에서 개인 택시가 망하지는 않겠지만 매출은 감소하는데 그 매출 감소가 오히려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다른 쪽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조로 본다면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다시 좀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미 그 우리 기사님들 반자율주행 기능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웬만큼 자율주행 시대로 간 거예요. 저도 뭐 이를테면 장거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 손님이 타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반자율을 누르면 크루즈를 누르면 고속도로 상에서는 내가 원하는 속도 정도로 맞춰줘요. 그러면 고속도로 올려서 버튼 누르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있죠. 핸들만 손잡고 있으면 확인을 하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천공항 거기에서 출발할 때 조금 지나서 고속도로 진입했다라고 하는 그 시점부터 켜고 가만히 가다가 그러니까 지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서 그 게이트 있죠. 그 게이트에서 속도가 조금 많이 감소하거든요. 톨게이트, IC. 거기에서는 내가 끄고 지나갑니다. 내가 밟아서.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고 저기 올림픽 그러니까 한강 있는 데까지 자동으로 가요. 그 사이를 사실상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 안 하고. 이건 국산차도 요즘에는 최신은 다 되죠. 그리고 최신 타시는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도심에서도 편하게 그냥 앞뒤 간격 맞춰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가고. 그래서 예전에 어떤 기사님이 최신의 아이오닉 6를 뽑으셨는데 그분이 어떻게 운영하냐면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항에서 손님 타고 반자율 누르고 끝까지 가서 그다음 올림픽이나 강변을 올라가죠.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차선 바꿔서 타시고 거기에서 정체 구간에서도 그걸 키면 아무런 부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강남에서 빠진다 아니면 시청에서 아니면 마포에서 빠진다. 그 빠지는 곳에서 빠지고 그 도심길은 이제 복잡하니까 그것만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만 도심 안에서 기사님이 운행하고 다시 고속화 도로까지 올리고서부터는 계속 반자율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이 정도까지 쓰는 기사님들이 계세요. 다만 이건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에서 쓰기 유용하고 이제 도심길에서는 이게 어렵죠. 근데 멀지 않아 도심길에서도 이게 가능한 기술이 국내에 풀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가능해요. 미국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 가능해요. 중국산도 기술은 가능해요. 정부가 풀어주면 돼요. 근데 정부가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풀린 시점이 뭐 한 3년, 4년, 5년 뒤에는 되겠죠.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 이미 이 반자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사들의 그게 도심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타. 그러면 그 손님의 목적지를 우리가 내비상에 찍으면 차가 자동으로 출발을 시작해. 그러면 중간에 약간 헤맬 때가 있어요. 뭐 갈림길이나 아니면 애매한 차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 교차로가 조금 애매한 그런 지역에서 차가 조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정도만 개입해주면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사실상 한 97%, 98%를 내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자동으로 가는 시대가 이미 기술적으로는 지금 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개인 택시 기사님들도 이 차를 사서 이걸로 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히려 좋죠. 개인 택시로 보면 저는 오히려 개인 택시의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진짜 손가락 딸깍딸깍으로 돈 벌거든요. 손님 타고 목적지? 아니면 뭐 이미 콜을 받을 때 목적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 목적지를 보고 손가락 깍딱 눌러주고 시작. 나도 가만히 앉아서 구경해. 거리 보면서 위급 상황만 대비할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한 3-4번 개입하겠죠. 개입하고 목적지 도착하면 손님한테 요금 결제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 나는 또 다음 콜 받으러 강남으로 갈까 시청으로 갈까 그러면 강남 가자. 강남 또 찍어. 그럼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콜을 누르거나 기다리거나 아니면 가맹이면 자동으로 받아가. 그럼 받고 또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핸들 돌리고 브레이크 악셀을 밟고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것을 거의 한 95% 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풀어주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산들은 FTA에 의해서 다 지금 풀리고 있고 사실상 거의 다 풀렸어요. 그래서 좋은 차뿐만 아니라 예전 소프트웨어가 낮은 것들도 풀린 상태다. 즉 이 세상이 멀지 않아서 온다. 자, 그러면 이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차량을 그러니까 개인 택시 업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손님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사람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있다고 뭐 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없다고 해서 뭐 이게 손님까지 뭐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이걸 한국인들의 특성에 맞춰서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율주행 택시업은 그러니까 진짜 무인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나 이런 것들은 이걸 못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한국에서 실패할 거예요. 사업을 확장하는데 우리가 얼마든지 태클 걸어서 이 자율주행 택시업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택시가. 뭐가 있냐? 지금 국내에 이미 풀렸거나 아니면 웨이모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급적이면 법규를 지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택시 기사들은 다 알죠. 하지만 투자 자본들이나 아니면 그 기업들은 이걸 모른 척하고 내세우지 않겠죠. 우리 기사님들 한국에서 만약에 택시가 정속주행으로 간다라고 하면 손님들이 택시 탈까요? 안 타겠죠. 요굴 바가지를 먹습니다. 신호 100% 다 지키고 그 다음 뭐 정속 30km, 60km 도심 구간에 뭐 그런 속도 그 다음 고속도로에서 80km, 100km 고속화도로에서 80km 이거 100% 다 지키고 가는 택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에서 망해요. 싫어요. 어마어마하게 별점 테러 당하고 손님들이 이용 안 하겠죠. 맞겠죠? 법규 100% 속도 다 지키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웨이모나 그다음 국내에서 풀리는 그 테슬라 FSD의 특징이 뭐냐면 그 법규보다 살짝 넘어갑니다. 웨이모는 제가 안 타봐서 모르겠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운전하는 모드로 하면 정속보다 조금 올라가는 형태로 운행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불법이에요, 불법. 지금 그나마 이건 운전자가 관리하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가장 빠른 모드로 운전을 하면 FSD로 운전을 하면 실제 법규보다 좀 빨리 달려요. 쉽게 얘기하면 범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운전자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 하에서 그건 운전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상관없죠. 그리고 메뉴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100% 완전
정속주행하거나 아니면 약간은 과속을 하거나 이걸 기사들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불법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인간처럼 좀 더 과속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책임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업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빠질 거예요. 실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자, 자율주행 택시는 운전자가 없어요. 결국 그 운행되는 속도 같은 것들을 누가 관리하죠? 회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웨이모가 커진다, 아니면 바이두가 커진다, 아니면 뭐 국산 자동차 회사들이 국내에서 할 수도 있고, 걔들이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엄청난 문제에 부딪힐 거예요. 왜? 이걸 과연 정석으로 법을 100% 지키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한국의 자동차들, 한국의 택시처럼 운행할 것이냐. 근데 정석 주행으로 100% 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 사람이 운전하는 택시보다 목적지 도착이 거의 30-40% 늦어질 거예요. 그럼 뭐 볼 거 없겠죠. 저기 500m 앞에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면 30km로 무조건 주행해야 돼요. 뒤에 정체되고 난리가 나겠죠. 고속도로 올림픽 88 80km 무조건 지켜야 돼요. 도심도로 60, 50, 100% 지키고 가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이미 이 정속 100% 정속으로 운행하면 기사님들이 어떤 상황, 그 운전자가 어떤 기분을 느끼냐면 굉장히 위험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법규가 있지만, 정속이 있지만 그 정속으로 달리면 굉장히 위험해요. 주변 차들이 계속 추월해서 가기 때문에. 이건 초보 운전 때 우리가 느끼죠. 초보 운전 때 운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내가 초보인 것도 있지만 주변 차들, 내가 너무 정속을 지키고 느리게 가다 보니까 주변 차들이 나를 다 추월해 가는 그 상황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요. 그 상황이 지금 웨이모나 바이두나 국내 자율주행 택시에게 똑같이 발생할 거예요. 결국 그걸 초반에는 100% 정속주행으로 하는데, 그러면 굉장히 느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차가. 오히려 뒤에 탄 손님이 불안감을 느끼겠죠. 왜? 주변 차, 뒤에 차가 계속 빵빵거리고 주변을 추월해가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할 거예요. 자, 정석으로는 운행을 못해요. 그러면 한국인들처럼, 한국의 택시처럼 운행하면 되지 않냐? 자, 이건 우리에게 기회죠. 왜? 그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율주행 택시 회사가 그 차의 설정을 해서 운행을 하는 것인데, 그게 한국의 법규를 지킨다.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0km로 달리다가 직전에서만 잠깐 줄였다가 간다? 그거 신고 대상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면 벌점이 얼만데? 그거 몇 번만 단속돼버려도 난리가 나요.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서 80 지키는 곳에서 80으로 달릴 수 있습니까? 90, 100 이상 달려야 돼요. 도심 구간 60? 못 지켜요. 기본치 80 달려야 돼요. 한국의 차들의 흐름에 맞추면, 택시의 흐름에 맞추면, 택시의 손님의 요구에 맞추면 과속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의 불법을 해야 돼요. 노란불에 지나가는 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데 그 기능 지정은 누가 해요? 사업자가 하는 거예요.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한국의 자동차에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차 한 100대, 200대, 300대 늘린 상태에서 우리가 타고 그 증거를 채집하면 되죠. 도심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얘들이 빨리 가려고 40km로 달린다라고 하면 그거 우리가 채점하면 되는 거예요. 채점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모아서 신고하고 날려버리면 되죠. 벌금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을 거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자율주행 택시를 준비하면서, 하지만 자율주행 택시, 무인 자율주행 택시 회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 택시이기 때문에 손님에게 안내하면 되겠죠. 운전자가 있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기사가 운전하고, 자율주행 모드로 원하시면 자율주행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안내해 놓으면 돼요. 그 손님이 타고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처럼 빨리 가길 원하는 손님들은 뭘 하겠어요? 당연히 자율주행은 정속으로 간다, 느리게 간다라는 걸 아니까 기사님이 운전해 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라고 하겠죠. 우린 그걸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빨리 가면 돼요. 근데 안전하게 천천히 가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걸 운전해도 되고, 아니요 기사님 자율주행으로 가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자율주행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주행도 대응 가능하고 손님이 빨리 가길 원할 때 우리가 책임지고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도로에 다른 차들처럼 흐름을 맞춰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그게 대응이 불가능해요. 물론 이런 모드를 넣을 수 있겠죠. 손님에게 콜을 호출하는 손님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불법으로 과속으로 가는 식으로 빨리 가는 모드로 누르면 빨리 가고 보통 모드로 가면 정속으로 가고. 근데 그건 손님이 불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한국에서 불법을 선택할 수 있게 열어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율주행 택시가 활성화되면 그거 타고 신고해버려서 면허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걔들 얼마든지. 절대 한국에서는 정석으로 법규 다 지키면서 운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걔들 면허 날려도 되고 신고해서 벌점 어마어마하게 먹여도 되고 과태료 엄청나게 먹일 수도 있고. 반면에 우리 인간들은 테슬라나 아니면 자율주행 되는 현대기아차 나중에 나오면 그거 사서 사람이 운전해서 과속해도 되고 빨리 가길 원하면, 아니면 일반으로는 자율주행으로 우리도 자율주행 됩니다 라고 해서 그걸로 운행을 해주면 우리는 다 대응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이 자율주행 택시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우리에게 기회예요. 그 자율주행 택시 사업은 절대 수익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투자가 한참 들어왔다가 한국에서 보기 좋게 하나둘씩 망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깨닫겠죠. 미래에 일은 없는데 AI에게 사무직은 다 대체가 됐는데 돈을 벌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되지? 망하지. 자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AI 일자리 밀려난 걸로 인해서 사무직 그 사람들이 다 밀려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더 많으니까 더 폐업률이 빨라지고 돈을 못 벌어. 그럼 망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택시업은 자율주행 회사에게서도 시장을 지켜냈네?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개인 택시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 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율주행 택시 하나만 사서 손가락 딸깍딸깍 거리면서 진짜 딸깍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고. 아니면 운전해달라고 하면 그때만 이제 잠깐 운전하면서 빨리 운전하면서 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돈을 벌면서도 미래의 자율주행 택시 시대에도 우리가 이 시장을 다 먹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인 자율주행 택시는 과도기로서 잠깐 반짝하겠지만 투자금 받고 돈 다 날리고 망할 것이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율주행 택시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주행이나 반자율되는 기능을 넣고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해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를 어떻게 될지를 대략 감이 와요. 우리가 100% 정속으로 손님이 급하게 빨리 가고 싶어 하는데 정속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걸 무인 택시는 대응을 못해요. 결국 그 과도기에서 이도 저도 못하면서 방황하다가 망할 겁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그러면 걔들이 완전 망했다? 그러면 개인 택시의 업권은 영원히 지켜진다? 그러면 우리 택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 일자리 없는 상황에서 망하지 않는 택시가 자율로 손가락 깔딱거리면서 돈 번다 그러면 지금이야 그래도 운전해도 된다, 운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약간 아직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앉아서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주면 되네? 완전 관리업이네?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야 택시 자율주행 택시 저거 테슬라나 현대기아차 자율차 사서 하면 되겠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더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 택시 가격은 저는 오히려 어느 순간에 폭등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 택시의 가격을 본다면 저는 자율주행 택시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쫄은 기사님들이 매도를 하면서 약간은 가격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그 내려가는 시기가 기회고 그때 아직 택시를 안 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시는 게 괜찮다. 그리고 웬만큼 저점 내려가고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가능성이 없구나. 오히려 이건 구조적으로 손님을 대응하지 못하는구나. 한국인들에게 전혀 안 맞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자율주행 택시업에 투자되는 돈은 없어지고 지출은 많아지는데 어느 순간 망하겠죠. 망하지 않거나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개인 택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개인 택시 더하기
자율주행이 가능한 감독형 자율주행 차들을 기사님들이 운행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딸깍딸깍으로 돈 번다는 게 소문나면서 가치는 폭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래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결론은 자율주행 택시 걱정하지 마시라. 그냥 개소리하고 겁주고 헛짓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인간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택시가 굉장히 기회다. 감독형 자율주행 택시가. 그 시대가 올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미래의 몇십 년 동안 아무런 걱정 없이 손가락 딸깍딸깍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물론 가끔씩은 빨리 가달라는 손님들은 과속 좀 해줘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서우면 여러분들이 테슬라 택시 사보시고 자율주행 기능 괜찮은 뭐 현대기아차의 최신 자동차들을 사서 그 기능을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그걸 써보고 직접 이제 이용을 해보면 이게 어떤 느낌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 자율주행 시대에 대한 공포심이 안 생겨요. 근데 막연히 겁주는 애들, 언론들, 그다음 택시 유튜버들 중에서도 막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우리가 뭐 날아가고 아니면 뭐 개인 택시를 싸게 타고 싶은 기사님들이 겁준다고 카페에서 열심히 그런 걸 활동을 하죠. 그런데 겁낼 필요 전혀 없다. 그 자율주행 택시에 타고 손님이 빨리 가달라고 아무리 소리쳐봤자 빨리 가줍니까? 30km 정속 주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다 지나가면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 절대 그거 한두 번 타보면 못 타요. 그러니까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 강남이나 밤이나 이런 데서만 한시적으로 운행하잖아요. 걔들이 왜 그렇겠어요? 차가 안 막히는 시간에 아주 제한된 구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운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제 테슬라 카페에 가입 좀 해주십시오. 아직은 활동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면서 이 자율주행 딸깍딸깍 시대를 우리가 다 먹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